통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이아그램 세 개를 전부 같이 생각하면서 활용을 해본다는 거죠.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슈나 문제에 어떤 다이아그램을 쓸 것인가. 이제 이게 다이아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되죠.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뭐 두 개나 세 개를 같이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통합적 활용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통합적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 목표나무, 가지, 구름 이 세 가지 우리가 배웠는데 이 다이아그램의 특징을 조금 더 한번 머릿속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목표나무는 죄송합니다. 목표나무는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진 상태, 그때 이제 이 목표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실행할 건가, 이거를 찾는 거죠. 또 가지는 실행에 초점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거를 가늠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서로 대립이 돼요. 어떤 분 좀 오디오를 꺼주십시오. 그러니까 목표나무는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리고 가지는 목표보다는 어떤 액션, 실행이 정해졌을 때 쓸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다. 또 쓰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구름은 어떤 딜레마나 의견 대립이 좀 확실할 때 구름을 쓰는 게 좋다. 여러분 다 이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름은 위닝 솔루션을 찾는 도구거든요. 위닝 솔루션이라는 것은 배려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양쪽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을 알아보려는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게 구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름은 서로 다른 주장이 먼저 떠오르는 상황에서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서로 좋은 게 뭐지? 윈윈 솔루션이 뭐지? 이것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 구름이 이제 좋은 도구가 되죠. 그래서 구름은 이렇게 그 주장이 먼저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상황에서 좋습니다. 그 주장이 어떠한 목표를 무엇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게 이 A, B, C. A가 어떻게 보면 공통 목표, 최종 목표가 되고 B, C는 욕구인데 이게 하나의 중간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무엇 하자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했을 때 그 무엇 하자고가 바로 이 A, B, C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름을 쓸 때는 이 주장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A, B, C 이 부분, 목표 부분은 지금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드러난 주장을 놓고 이 주장에 대한 이 목표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구름의 골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이 목표 부분을 들여다보고 검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연 이 목표가 양쪽의 관심사고 또 공통 목표가 되는가, 또 추상적이진 않은가, 또 너무
그 큰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주장에 견주어서 이거를 정해보는 것이 구름의 골격을 잡는 것이고, 이 구름의 골격을 잘 잡아야 그 이후에 진행되는 해결책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이 1차적으로 우리가 셋업을 해놓고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 점선은 테두리 되어 있는 이 ABC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이제 이 골격을 잡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구름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나무는 이렇게 목표가 확고한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심사는 만약에 이제 이런 예제로 본다면은 나는 어떻게든 12시까지 파티에 참석을 하겠다. 어떻게 하든 나는 이 목표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에 이 목표는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법을 장애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목표나무의 골격은 일단 그런 그 확고한 목표 의식이 있을 때에 이 목표나무를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이 확고한 목표,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거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실행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실행 대책을 찾는 첫 번째가 이 장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나무를 쓸 때는 이 목표와 장애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 목표나무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목표나무 골격이 되죠. 골조공사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 설정에 걸맞는 장애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표나무를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는 내가 취할 행동이나 또 가지고 있는 의지가 먼저 떠오르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시작점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 예제로 보면은 나는 중간 파티에 12시까지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참석한다면은 나는 이게 참석하고 싶은데 한다면 어떻게 되지 했을 때 그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먼저예요. 시작점이 상당히 확실한 상황에 이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골격은 이 시작점, 취하는 행동이고, 그러면 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지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결과든, 긍정적인 결과든, 이 취하는 행동, 시작점에 대응하는 이 끝점, 이거를 찾아보는 것이 가지의 골격이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진행이 될 때 좋은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 이러한 골격에 적합한가, 이런 골격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그 문제에 적합한 거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다이아그램의 골격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떠한 다이아그램의 골격으로 그 문제를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다이아그램을 선택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제 감이 잡히는 분도 있고 또 조금 애매한 분도 있을 텐데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판매 활동에 대한 사례인데 영업사원의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고객이 가격 할인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영업 정책은 가격 할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을 대비해서 이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영업사원이 자기 해야 될 어떤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다이아그램 중에 하나를 쓴다면은 어떤 다이아그램을 쓸 것인가?
세 가지를 다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이 원하는 가격 할인과 내가 정상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이 영업사원, 회사의 입장이 서로 대립됐을 때에 이런 대립, 갈등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이 영업사원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지를 쓸 수도 있겠죠. 내가 정상 가격을 고객한테 제안했을 때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한번 보는 거죠. 아, 그러면 고객이 구매를 거부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고 그러한 과정들이 쭉 이렇게 묘사가 된다면은 내가 정상 가격을 제안하더라도 고객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것. 기술 지원이나 인력 지원이나 바이오 지원. 이런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슈는 또 가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정상 가격을 고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이런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를 찾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중간 목표를 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통합적 활용 방법이라는 것은 다이아그램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그러한 이야기고, 제가 지금까지 그 다이아그램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방법이랄 것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이아그램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10분 조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랑 나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4개의 문제에 대한 글이 있고 또 그 각각 문제에 대해서 질문 템플릿으로 이 문제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아들이 이번 주말에 친구랑 해운대에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아들의 문제죠, 지금.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이 질문 템플릿의 내용입니다. 아들이 해운대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랑 놀려고 해운대에 가려고 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에서 이 문제를 세 가지 다이어그램 중에 어느 걸로 접근하면 좋겠는가? 다이어그램을 한번 선택해보는 그런 연습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목표나무와 또 구름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나무와 구름에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머니, 모친이 아들이 제 방 청소를 하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이슈가 있어요. 아들이 제 방을 이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싶은데 청결 생활 습관을 만들도록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들을 청소를 시킬 수 있겠는가? 경각심을 일깨워 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모친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를 해결하려면 어떤 다이아그램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가지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구름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출하 일정이 제때 합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하 일정이 출하 3일 전에 합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자, 어떤 다이어그램이 좋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목표나무 그리고 또 구름으로 이 이슈를 다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회사 고객의 10%가 우리와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 매출의 증가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자.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 이제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재발이 방지돼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사장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어떤 다이어그램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이 목표나무가 그래도 조금 어울릴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구름이 나름대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 내가 이야기한 게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에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해서 쓰자. 그게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그 다이어그램을 이제 좀 더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근데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구름이 더 많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C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나 갈등이 있다 이 말이나 거의 같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어떤 이슈든 그것을 우리는 구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OC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둘째 시간에 제가 또 다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것도 한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